사실 DC의 플래시는 개봉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제임스 건이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후 DC 유니버스가 리부트될 것을 예고했는데 플래시가 지금까지 진행된 DC 유니버스의 마지막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플래시의 주연 배우인 에즈라 밀러가 여러 범죄 혐의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영화가 정상적으로 개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실 DC 입장에서는 개봉 취소까지 고려할 만한 것이 이미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을 진행하던 배트걸의 경우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촬영이 끝났음에도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플래시 이후로 리부트 시리즈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시리즈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DC는 공개를 강행하기로 했고 이후에 전해진 내부 시사의 반응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영화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개봉 이후 막상 영화를 관람해보니 왜 공개를 강행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나름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베리 앨런이자 플래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를 수습하려는 캐릭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오프닝 시퀀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오프닝 시퀀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극장에 입장한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플래시의 오프닝 시퀀스는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래시의 캐릭터를 보여준과 동시에 극 중에서 저스티스 리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른 캐릭터인 배트맨과 플래시의 관계 등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어로 캐릭터를 포함한 액션 영화에서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액션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당 시퀀스는 각 캐릭터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배트맨이라는 존재가 그리 인상적인 존재는 아닐 겁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캐릭터가 왜 히어로 영화인지 의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배트맨이 가지는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전 시리즈를 관람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왜 배트맨이 플래시보다 가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래시의 액션보다 배트맨의 액션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플래시를 연출한 감독이 배트맨의 후속작 연출을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과거 마블 영화를 떠올리게 하기에도 충분하죠. 적어도 과거 마블의 영화들은 해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퀀스로 시작한다는 것과 해당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여서 영화 초반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시라는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 영화가 보여줄 이야기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 스크린엑스관에서 한번 관람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여러 효과들이 스크린엑스관에서 본다고 했을 때 다른 영화에 비해서 해당 특별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더욱 도드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스크린엑스 관람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영화 시작부터 몰입감을 선사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액션과 캐릭터 설명을 보여주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였고 영화 내내 흥미롭게 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엄청난 명작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DC 영화들과 비교를 한다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퀄리티와 재미를 선사하긴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재미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전성기 시절 마블이 보여줬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전성기 시절 마블의 영화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칭찬받을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벤져스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솔로 무비들과 크게 차이점이 없는 그 정도의 퀄리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러한 흥미를 느끼는 것도 이전 마블 영화들과 비슷하게 이전 시리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흥미로운 부분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그렇습니다. D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블의 스파이더맨에서 3스파가 등장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플래시는 마블의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머리는 좋지만 약간은 찐따처럼 그려지는 그럼에도 힘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이죠. 즉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플래시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을 한다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3부작을 플래시 한 편에 약간 몰아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배트맨이 약간 아이언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전까지의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처럼 영화 플래시 또한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락 영화로서는 충분히 재미있지만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들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영화에 대한 재미는 충분히 있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개성 및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관점에서 플래시는 후속작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새롭게 시작할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를 준비하는 DC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퀄리티의 영화를 뽑아낼 수 있다면 제임스 건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 또한 좋은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DC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왜 이 영화의 공개를 강행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슈퍼걸의 존재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슈퍼걸을 연기한 사샤 카예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캐릭터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배우의 연기력과 완벽하게 비례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 극중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어떤 힘을 쓰거나 능력을 발휘할 때 캐릭터가 취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히어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 또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동작 및 액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히어로 캐릭터들의 동작이나 표정만을 연구하여 배우들에게 가르치는 직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히어로 무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극중 슈퍼걸의 동작들은 슈퍼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비행을 하고 있을 때의 동작이나 힘을 사용할 때의 동작들이 슈퍼맨과 비슷한 캐릭터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히어로 영화들에서 남성 히어로 캐릭터를 단순히 여성 캐릭터로 변화하면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여기서 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DC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잘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영화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영화 플래시 상당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새로운 DC 유니버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이나 캐릭터 설정은 관객들을 매료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마블의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위치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위한 마무리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 마블 영화들과 비슷하게 DC의 이전 영화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재미가 조금은 반감될 여지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탄 비슷한 것을 하면서 좀 놀라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DC 시리즈에 대한 학습이 없는 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리부트되는 시리즈이니 앞으로 시작할 시리즈의 맛보기로 생각을 하고 영화를 관람을 하신다면 만족하실 관객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특별관에서의 2회차 관람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특별관 중에서도 스크린X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크린X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스크린X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고 하니 저도 놀랍습니다. 조만간 스크린X에서 2차 관람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플래시 어떻게 보셨나요?